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영가구 본사. 사무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이서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4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서연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 있었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자신감 뒤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연이 일으킨 서영가구는 이제 업계에서 손꼽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25살에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가구 제작 사업이 23년 만에 이렇게 커진 것이었습니다. 이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성공은 했지만 요즘 들어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특히 남편 박민준의 최근 행동이 이서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함께 회사를 일궈온 동반자였던 민준이 언제부터인가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민준의 표정에서 예전과 다른 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차 한잔 할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새어머니 김미숙이 들어왔습니다. 61세의 미숙은 이서연이 10살 때 아버지와 재혼하여 이서연을 친딸처럼 키워준 분이었어요. 이서연의 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미숙은 정말 헌신적으로 이서연을 돌봐주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이서연이 반갑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아까부터 왔는데 내가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단다. 미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이서연은 새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이서연에게 미숙은 정말 든든한 존재였거든요. 두 사람은 사무실 한쪽에 마련된 응접실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이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새어머니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부부인데 서로를 더 챙겨야지. 미숙이 이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사업 때문에 힘든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잘 챙기렴.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정말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서연아, 미숙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요즘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야? 이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던 불안감을 새어머니도 눈치챈 것이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미숙이 이서연의 어깨를 다시 토닥였습니다. 남자들이 중년이 되면 가끔 한눈을 팔기도 하거든. 하지만 민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보기엔 너무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야. 이서연은 새어머니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느꼈지만 동시에 의심의 씨앗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서연은 거실에서 민준을 기다렸어요.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켰을 때야 민준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었네요. 이서연이 현관에서 민준을 맞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거래처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 민준이 대답했지만 이서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달리 샤워를 먼저 하러 들어갔어요. 이서연은 민준의 행동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민준이라면 집에 오면 먼저 이서연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말수가 줄었고 시선도 자꾸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잠든 민준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걸까? 아니면 새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 이틀 후 이서연은 민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작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 발행된 것으로 여성용 스카프 구매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가격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스카프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제품 코드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새어머니 미숙이 얼마 전부터 자주 두르고 다니던 스카프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서연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상한 우연이었어요. 미숙의 스카프는 매우 희귀한 디자인이라 쉽게 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민준이 똑같은 스카프를 누군가에게 선물했다는 게 너무 기묘했습니다. 이서연은 영수증을 들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민준이 새어머니에게 선물한 거닐까? 하지만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며느리도 아닌 장모님에게 그렇게 비싼 선물을 할 이유가 있을까? 불길한 예감이 이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서연은 용기를 내어 물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이거 뭐예요? 이서연이 영수증을 들고 민준에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거 회사 직원 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 선물로 산 거야. 이렇게 비싼 선물을요? 이서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담당자야. 좀 특별하게 해줘야 해서. 민준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배어 있었어요. 이서연은 민준의 설명이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민준은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그렇게 큰 돈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카프가 새어머니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이서연은 민준의 뒤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선 민준을 몰래 미행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정말로 거래처로 향했고 저녁까지 업무 미팅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이 너무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책했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착각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서연은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민준의 차에서 여성용 향수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향이었어요. 민준에게 물어보니 회사 여직원을 태워준 적이 있다고 했지만 그 설명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서연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마 새어머니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분인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서연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민준과 미숙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엿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평범한 가족 이야기였어요. 미숙이 이서연의 건강을 걱정하고 민준이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이서연은 자신이 너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게 뭐가 이상한가?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걸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서연은 민준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어머니를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민준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우연히 마주쳐서 잠깐 차만 마셨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니라서. 그냥 우연이었거든. 이서연은 민준의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꼈어요. 평소 민준은 미숙을 만나면 항상 이서연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이번에는 숨기려고 할까? 그날 밤 이서연은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은 서울 시내의 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그 흥신소는 조강우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조강우는 전직 형사 출신으로 이런 일에 경험이 많다고 소개받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조강우가 이서연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함께 느껴졌어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어요. 이서연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조강우는 이서연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어요. 스카프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모든 의심스러운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인께서 의심하시는 상대방이 따로 있나요? 조강우가 물었어요. 이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사실 제 새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조강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가족 간의 문제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서연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인께서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해요. 진실이 부인께서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봐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강우는 며칠 동안 민준과 미숙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첫 이틀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정말로 회사 일로 바쁜 것 같았고 미숙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셋째 날 조강우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민준과 미숙이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강우는 즉시 카메라로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연속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준과 미숙은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강우는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두 사람이 각각 나오는 모습까지 확인했어요. 미숙이 먼저 나왔고 30분 후에 민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조강우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며칠 더 관찰했어요. 그 결과 민준과 미숙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다른 호텔을 이용했고 만나는 시간도 조금씩 달랐어요. 일주일 후 조강우는 이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부인 만나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각오 단단히 하고 오세요.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흥신소에 도착한 이서연에게 조강우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걸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부인께서 의심하신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이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민준과 미숙이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실감을 잃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이 배신한 것이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어요.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최소 몇 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조강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많이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이서연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자신을 친딸처럼 키워준 새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남편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있습니다. 조강우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건 그들의 통화 내용입니다. 음성 파일로 녹음해뒀어요. 이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민준과 미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 오늘 서연이가 의심하는 것 같던데.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괜찮아. 내가 잘 무마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미숙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려서부터 내 말을 잘 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만약 들키면. 들킬 리 없어. 서연이는 나를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했던 미숙이 자신의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이었어요. 음성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할까? 민준이 물었어요. 좀 더 기다려. 내가 계획이 있어. 미숙의 목소리에 음험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회사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나면 그때 행동하자. 회사 지분? 서연이가 나를 믿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 이미 몇 개는 내 명의로 옮겨뒀어.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미숙이 자신을 이용해서 회사 지분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니요. 정말 고마워, 미숙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서연이 회사도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여자는 이용가치만 있으면 돼. 이서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음성 파일을 정지시켰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니요. 부인, 괜찮으신가요? 조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서연은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부인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문제예요.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이서연은 조강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을 몇 배로 되돌려줘야 했어요. 조사장님, 이서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을 반드시 벌해야겠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주세요. 횡령, 배임,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싶어요. 조강우는 이서연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 부인께서는 절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할게요. 이서연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미숙 앞에서는 여전히 순진한 아내와 딸인 척했어요. 집에 돌아온 이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이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민준이 대답했지만 이서연의 눈에는 그 거짓말이 뻔히 보였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준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그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민준의 어떤 말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서연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민준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요즘 자주 못 뵈어서 걱정이에요. 내일 안부 전화라도 드려봐야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 민준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이서연은 민준의 반응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참을 때였습니다. 복수할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다음 날 이서연은 새어머니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아, 반갑다.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 좋다. 언제가 좋을까? 이서연은 미숙과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미숙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이서연과 미숙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한 미소로 이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니?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미숙의 연기력에 감탄하면서도 분노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야. 미숙이 이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그 손길이 너무나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대신 미숙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 귀에 찬 귀걸이, 그리고 손목의 시계까지 모든 것이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져 있었어요. 어머니, 목걸이가 정말 예쁘네요. 새로 사신 거예요? 이서연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아, 이거 그냥 예전에 사둔 건데 오늘 처음 착용해 본 거야. 미숙이 대답했지만 이서연의 눈에는 그것이 거짓말로 보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미숙은 계속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준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을 좀 더 잘 챙겨줘야지.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이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바로 미숙 자신이었거든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어요. 이서연이 순진한 척 대답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서연아, 회사 일로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상의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이서연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 지분을 더 빼돌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든든해요. 이서연이 연기하며 대답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이서연은 혼자 화장실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조강우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민준과 미숙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고 그들의 대화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미숙이 회계사와 함께 서영 가구의 재무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이서연 몰래 회사 자금을 빼돌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과 배임으로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강우가 이서연에게 보고했어요. 얼마나 빼돌렸을까요? 이서연이 물었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더 조사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서연은 그 금액을 듣고 경악했어요. 자신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렸다니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강우가 물었어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만큼 아프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 생일이 다음 주예요. 이서연이 말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어요. 그게 좋겠네요.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연은 그날부터 생일 파티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생일 파티는 축하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생일 하루 전날 이서연은 민준과 미숙에게 정중히 생일 파티 초대장을 보냈어요. 두 사람 모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보, 내일 생일 파티에 누가 올 예정이에요? 민준이 물었어요. 가족들만 조용히 모일 거예요. 어머니도 오시고 회사 임원 몇 분도 초대했어요.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생일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물도 횡령한 돈으로 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생일 당일이 되었어요. 이서연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자 복수의 날이었거든요. 저녁 6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미숙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비싼 선물 상자를 들고 온 미숙은 이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건강하고 행복해야 해. 미숙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이서연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도 곧 도착했어요. 그는 큰 꽃다발과 함께 반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민준이 이서연에게 키스하며 말했어요. 이서연은 그 키스가 너무나 역겨웠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몇몇 친구들도 도착했어요. 모든 손님이 모인 후 이서연은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생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서연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어서 함께 보시려고 해요. 이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대형 스크린을 켰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하며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민준과 미숙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있었지만 스크린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스크린에는 민준과 미숙이 호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명한 화질로 두 사람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이게 뭐야?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보여졌어요.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어요. 특히 회사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건 뭔가 오해가. 미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더 있어요. 이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민준과 미숙이 회사 지분을 빼돌리는 계획을 논의하는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는 나를 절대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나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거든. 미숙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특히 회사 임원들은 이것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횡령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민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횡령된 돈의 계좌 이체 내역, 미숙 명의로 옮겨진 회사 지분 서류, 그들이 함께 다닌 호텔 영수증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조작인가요? 이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민준과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서연이 손님들을 향해 말했어요. 제 48번째 생일날, 저는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의 배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해요. 이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네, 경찰서인가요? 횡령과 배임 건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민준과 미숙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그들은 이제야 이서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미숙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이서연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아니 김미숙 씨. 이서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친딸처럼 생각했다면서요? 친딸의 남편을 빼앗고 친딸의 재산을 훔치는 게 어머니가 할 일인가요? 정말 미안해. 마가 다 되돌려줄게. 미숙이 울며 빌었어요.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민준과 미숙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이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서연은 혼자 남아 정리를 했어요. 조강우가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정말 잘 해내셨어요. 조강우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조사장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이서연이 대답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회사도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몇 달 후 이서연은 민준과 정식으로 이혼했어요. 미숙과 민준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고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이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진실을 밝혀낸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강우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서연은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48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서영 가구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서연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해 나갔어요. 직원들도 이서연의 강인한 모습에 감탄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이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배신과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었고 그 희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지만 그 배신이 오히려 이서연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인함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